네, 안녕하세요. 이호중의 돈돈돈. 이번 시간은 서민을 위한 주택, 누구나 집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누구나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랑, 그 다음에 이게 정부에서 책정을 해놓은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는 게 실상이 어떤 지금 상황인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좀 무주택이시고 누구나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국 국토부 장관이 일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이 말이 있습니다. 논란도 많이 됐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추격 매수 하지 마라 그랬죠. 집값이 너무 고점인데다가 집값의 가격의 상승폭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결국에는 하방 강직성을 띠면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집값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기만 하고 또 항상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조정 국면이라는 게 꼭 있을 거다. 그게 지금인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시기죠. 집값이 압구정 현대라든가 음마아파트가 고점 기준으로 해서 40%까지 빠진 적도 있으니까 절대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또 한번 이제 공포감에 휩싸일 만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정부를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걸 믿어야 되느냐. 국토부 장관이 지금 3번째 취임을 하신 거고 집값을 잡겠다라고 25번, 26번째 또 대책을 내놓고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4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집값이 조정 단계에 있다, 내려갈 수도 있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한번 이런 얘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우선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한편 이제 이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 내 주택뿐만이 아니라 이 수도권에 있는 주택의 공급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어쨌든 집값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게끔 강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누구나 집이라는 게 이제 나왔고요. 이게 옛날에는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사업인데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내가 선분양을 받아놓고 10년 동안 임대료를 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최초 분양 가격으로 다시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벌써 버전이 3.0 버전이 나왔으니까 좀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집이 뭡니까? 네, 여러분들 무주택 서민들은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외곽 쪽에 있는 3기 신도시 이번에 얘기가 되게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개발지구라는 것도 있고, LH라는 이제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그린벨트로 이때까지 묶여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이 불가능했던 땅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수용하다시피 해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이제 되팔 텐데, 그 중에서 임대주택을 민간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는 게 누구나 집입니다. 공모를 할 거고요. 이제 좀 이따가 6군데 지역의 시범사업지를 지정을 했으니까 공모를 할 건데, 미리 10년 후에 이 분양가를 미리 책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분양가의 10% 정도, 그러니까 소액이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집이 10억이다, 집이 5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의 자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미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또 이제 이걸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공모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 집이 생긴 것 같지만 당장 분양을 해주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은 월세를 살아야 돼요. 근데 월세도 너무 비싼 지역에 이게 함부로 들어가면 서민들이 힘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시세를 검토한 다음에 80% 정도로 월세를 저렴하게 내고 이제 거주가 가능한 거죠. 10년 동안은 내가 쫓겨날 일 없이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월세만 내면서 여기 거주를 한 다음에 10년 뒤에 내가 공모한 시점에 확정 분양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 가격을 잔금을 다 치르면은 내 집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나한테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액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한 줄기 빛 같다. 이게 진짜로. 야, 내가 1억도 없는데, 돈이 1억도 없는데 새 아파트를 나한테
뭐 분양가의 10%만 먼저 내면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꿈이 이제 실현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서민들은 이제 한 줄기 희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뭐 많이 생기면 좋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을 넘어서 13억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전체, 그러니까 경기도권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8억대가 이제 평균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새 아파트 공급은 뭐 입지 좋은 자리에는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하고, 내가 대출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니까 돈을 어디서 융통할 수 없어서 집을 당장 구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자금 1억 미만 자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공모 신청해가지고 무주택자 특별 공급 받아가지고 이제 임대료 오래 내고 살면 되니까. 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들어서는지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에는 이 재개발 아니면은 빈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이 세 군데의 이제 택지에 6개의 이제 어떤 시행 이제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이제 4군데나 이 누구나 집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성 능동, 이게 동탄 바로 옆이거든요. 의왕 초평, 이거 지금 이슈 많이 되고 있는 의왕역 인근에 네, 또 택시 개발지구가 있는데 굉장히 두 군데 입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탄이라 그러면 벌써 뭐 비싼 데는 15억, 뭐 10억 호가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화성 같은 경우, 의왕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GTX 노선이 여기 뚫린다라고 하니까 그 입김만으로도 10억을 막 넘어가고 이랬던 동네인데, 이런 입지 좋은 동네 그리고 역세권 인근에다가 누구나 집을 지어준다라고 하니 모두는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앞서 맨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논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화성 능동에 이게 84형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84제곱이라고 하는데,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이제 34평대 기준 아파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 누구나 집으로 하면 이게 먼저 분양가 책정해 놓고 10년 동안 임대 산 다음에 이 가격에 대한 나머지 잔금을 10년 뒤에 내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 소유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7억 400만 원짜리 집을 분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 되는 게 아니라 10년 임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정도면은 좀 전에 이 부장이 그랬잖아요. 그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2억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평균 아파트 가격이 8억대까지 갈 건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기준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화성 능동 A1블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실거래 가격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84제곱이 5억 9,900, 96제곱이 5억 9,900이고 밑에 내려가서 실거래 차트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6억 4,500, 6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평형 임대주택이 분양가가 7억 4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놓고 공모를 받고 있다. 이러니 이게 무슨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분양을 받으려고 청약통장을 붓는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 때문인데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입지 좋다고 했던 의왕도 알아봤는데 84형 기준으로 34평입니다. 무려 8억 5천만 원에 지금 분양을 놓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의왕역 센트럴시티라고 있는데 지금 호가는 막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최초 이제 2021년 6월달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나서 이때까지 거래가 없다는 얘기니까 호가랑 무관하게 지금 거래는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7억 5천만 원에 마지막에 거래가 됐고, KB 기준 시세로 보면, 부동산은 기준 시세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상한가가 7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 바로 옆에 국민평형 임대주택이 8억 5천만 원에 분양을 놓고 있다. 정부에서 이거 집 장사를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이제 봤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최초로 이제 그 누구나 집에 대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을 때 기준 이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 자료고, 밑에는 이 해명 자료를 이제 따로 낸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의왕역 센트럴시티는 7억 5천만 원 실거래인데, 왜 분양을 새로 놓는 임대 아파트가, 10년짜리 임대 아파트가 왜 8억 5천입니까? 라고 했더니, 국토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가요, 지금 당장 이게 집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격으로 이거를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10년 넘게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 시점이라는 건 정확하게 공모 시점하고는 별개로 이 집에 임대를 살고 있던 분께서 소유권 이전을 하기까지의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 3, 4년 정도 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가서 연 평균 주택 가격이 1.5%씩 오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저렴하게 분양을 놔가지고 그때 가서 손해를 보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 보도자를 낸 거예요. 참 이게 웃기죠. 아니, 노영욱, 맨 처음 자료 다시 볼까요? 자, 노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압구정 현대랑 음마아파트까지도 고점에서 40% 가격이 빠진 적이 있는데, 지금 추격 매수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국토부에서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매년마다 1.5%씩 평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밑에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경험치를 활용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정을 지은 거예요. 1.5%씩 올려야만 내가 LH가 이 땅을 조성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놨을 때 손해보지 않는다. 뭐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 입에서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지 말아라고 했는데, 국토부 어떤 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보도자료를 낸 사람은 매년마다 이 자리에 아파트가 1.5%씩 가격을 상승할 것 같으니까 13, 14년 뒤에 가격을 미리 높게 책정을 해서 분양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거 아이러니하지만 정부 안쪽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복장이 터진다. 첫 번째 자료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시세보다 비싼 거라고 이제 하면서도 1.5%씩 반영을 해서 미리 이제 그러니까 책정만 하는 거지 우리가 받을 돈이 아니다.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차해진 거예요. 점점. 이게 왜 구차해지냐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보실게요.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6억인데 지금 임대주택 13년 뒤 분양가를 7억 4백만 원에 분양을 해서 높다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얼마나 구차한 변명을 하냐 하면, 실거래가랑 상관없이 지금 매물 내놓는 사람들은 10억에 내놨는데요. 지금 매물 내놓는 사람보다 정부에서 싸게 분양을 해놓으면 그건 더 싼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호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가는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거래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전만 봐도 지금 국토부에서 책정한 분양가보다 1억이 더 싼 시장인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은 호가를 따라가는 시장이니까 내가 그 호가보다 1억 정도 낮춰서 분양을 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밑에서 한술 더 뜹니다. 국토부는 최대한 노력을 한 거고요.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무엇보다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겠죠. 호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무주택 서민이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이 주 이제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멀리 갈 수는 없으니 내가 최대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살고 싶은 동네에 누구나 집을 신청을 했다. 이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누구나 집을 공모를 신청을 했어요. 당첨됐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운 좋게 34평짜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자, 8억 5천만 원이에요. 주변 시세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34평대 시세가 1억 정도 보증금에 13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율을 해서 봤더니 월 이제 이게 8,5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누구나 집 당첨됐으면 내가 8,500만 원 보증금 먼저 내고 10% 내라 그랬으니까 대충 80%로 따져보니까는 뭐 26만 원 정도 깎이니까 100만 원씩 낸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무주택 서민이고
자본금이 1억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데 우선은 정부에서는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10년 동안 야 임대료 싸게 받을게 하면서 받는 돈이 월 1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자 10년을 살아야 됩니다. 10년을 100만 원씩 내가 뭐 300만 원을 버는지 400만 원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뭐 1000만 원씩 벌 수도 있어요. 120회를 내야 되니까 월세로만 1억 2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월세로만요. 10년 동안. 자, 일반 서민이 10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근데 이건 적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거비용으로 사라지는 돈이죠. 생활비입니다.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1억 2천만 원. 자, 10년 뒤가 지났습니다. 내가 아등바등 살고 아끼고 뭐하고 쪼개고 다 했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재수없게 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라고 하면 제가 수중에 필요해서 10년 안에 모아야 되는 돈은 7억 6,500만 원입니다. 자, 1억 2천만 원 월세로 냈고요. 그냥 생활비니까 날라갔다고 했잖아요. 이거 LH로 다 편성이 되는 거고. 자, 또 뒤에 10년 뒤에 그나마 싸게 지금 분양을 놨다라고 자화자찬하는 LH랑 국토부한테 추가로 잔금을 내야 되는 돈이 7억 6,50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분양 대금은 8억 5천만 원이지만 1억 2천만 원의 월세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10년 뒤 내 집 마련하기까지 총 매수에 필요한 돈은 9억 7천만 원이 되겠네요. 지금 이거 주민소득 기준으로 해서요. 120%를 초과하는 월급쟁이는 누구나 집에서 탈락합니다. 자, 우리가 주민소득이 5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600만 원 안쪽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만 누구나 집에 당첨 확률을 주겠다. 얼마만큼의 소득이 더 필요하고 이거를 서민들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자, 500만 원 한 가정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들, 600만 원 안쪽으로 버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7억 정도 이상이 되는 돈을 오롯이 모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득은 안녕하십니까? 서민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을 한다고 하고, 그죠? 기업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10년 동안 100만원씩, 감사하게도 100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8억 정도의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하다고 보이시는 분들, 희망을 가지고 누구나 집에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집의 실체는 결국 이겁니다. LH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땅을 조성해서 팔긴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실토는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영구 임대만 나서는 뭐 주거 안정을 실현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급으로 전환을 할 건데, 결국에 얼마로 책정을 해서 분양을 할 거냐. 30평대 기준이긴 하지만, 10억짜리 선 분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아서 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자, 이번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짧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자칭 서민이라고 느끼는 분들 중에 몇 분 정도나 되실까요?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현금 부자들 혹은 진짜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주택의 형태라고 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신축 주택, 주요 입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13년 뒤에 집값 상승을 예견한 선분양, 고분양가. 서민 여러분들이 지금 소액 자본을 가지고 누구나 집을 택하는 게 최선일까?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서민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 있으면은 꼼꼼하게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창도 많이 좀 댓글들,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